얼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6가지 얼굴 특징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피부색이나 이목구비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을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세요.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아픈 거야? 일부는 추적 가능하지만 다른 일부는 다소 신비롭습니다. 이마가 까맣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귓불이 정말 크시네요. 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 특징과 피부색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걸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관상은 일종의 신비로운 예술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얼굴의 상태가 실제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이러한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 변화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두운 피부색을 좋지 않은 것과 연관짓곤 합니다. 사실 어두운 안색은 간 질환과 관련된 특정 건강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간 질환은 쉽게 간 질환 얼굴이라는 특징적인 외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 질환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과 눈 주위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 없고 건조하며 거칠고 탄력을 잃습니다. 얼굴이 얇고 수척해집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하선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은 피부의 혈관 확장을 유발하여 얼굴에 돈줄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홍반이 뺨과 코끝에 나타나고 손바닥 홍반, 거미혈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귓불 외에도 이마 주름과 같은 다른 얼굴 변화도 심장 질환과 관련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걱정합니다. 유럽 심장학회는 이마 주름, 이마선이라고도 함, 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마 주름이 더 많고 더 깊은 사람, 동료 평균 수준과 비교,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플라크 축적으로 인한 동맥경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마의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플라크 형성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마 주름은 혈관 노화의 초기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거나 눈에 띄게 비대칭이거나 심지어 입꼬리 한쪽으로 침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 120이라는 주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초 비대칭적인 얼굴, 2초 현저하게 불균형한 팔, 한쪽 팔이 너무 약해서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 그리고 0초 말소리가 명확한지 듣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 후 처음 4시간 30분이 골든 라이프 타임으로 여겨집니다. 눈꺼풀 종양은 실제로 중년 및 노년층에서 매우 흔합니다. 특징은 양쪽 눈꺼풀 주변의 쌀알이나 콩알만한 크기의 옅은 노란색의 부드럽고 평평한 사마귀 모양의 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꺼풀 황색종은 실제로 인체 지질 대사 장애의 외부 피부 증상이며 고지혈증 및 간, 담낭 질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황색종이 발견되면 관련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실제로 신체가 더 이상 고지방 음식을 대사할 수 없다는 신호이며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당 식품을 선택하는 가벼운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귓불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은 다소 미신적이지만 저는 귓불 크기와 상관없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귓불에 홈이 생긴다면 심장 질환의 위험한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홈은 귓불의 대각선 주름이라고 합니다. 이 주름은 이주에서 귓바퀴까지 뒤쪽으로 45도 각도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귀주름 징후 또는 임상적으로 프랭크 징후라고도 하는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귓불주름과 관상동맥 심장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상당한 역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심혈관 질환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2:3 코펜하겐 심장연구에서 연구진은 기저에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만 885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35년 동안 3,401명이 임상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받았고 1,708명이 심근경색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귓불에 주름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1.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와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현재 논의되고 있지만 귓불은 동맥의 말단 부위이며 이 부위의 주름은 미세 혈액순환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이유입니다.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일반 피부 두께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풍부하고 색소가 거의 없어 혈관 속 혈액의 색깔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입술은 연한 붉은색을 띠고 도톰하며 윤기가 납니다. 사람마다 입술 색깔은 약간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1. 창백한 입술. 피부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 입술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입술이 가끔 창백해지는 것은 물을 더 많이 마시면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술이 계속 창백하고 눈꺼풀, 손톱, 얼굴 전체가 창백해진다면 빈혈의 징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빈혈 관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푸르스름한 보라색 입술.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입술은 드라마에서 종종 독살범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푸르스름하거나 보라색을 띠는 입술이 독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심폐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정맥혈의 산소 농도가 낮아져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따뜻하게 유지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환경에서도 입술이 푸르스름한 보라색을 띠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입술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심폐기능 관련 질환 또한 입술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어두운색 또는 검은색 입술. 나이가 들면서 입술색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입술이 검게 변하는 증상과 함께 소화불량이 동반된다면 소화기 개통이 나간 담낭 관련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입술에 갑자기 검은 반점이 생기면 점이나 혈관종과 같은 색소성 또는 혈관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얼굴 특징들을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특징들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얼굴 특징의 변화만으로는 관련 질환을 진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불주름이나 이마주름의 깊이와 같은 변화는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 예측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현재까지 잘 알려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입니다. 귓불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귓불에 주름이 있지만 반드시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귓불에 주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얼굴 변화는 예측력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는 관찰, 청진, 문진, 촉진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관찰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얼굴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나며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전문의의 진찰을 제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신경 쓰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